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은 양팀의 축구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일단 왼쪽 윙어 자리에 페르민 로페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페드리는 지금 그림보다 더 앞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최근에 자주 쓰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갤러거가 왼쪽 윙어로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나왔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빌드업할 때 풀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면서 3-1-5-1의 형태를 갖췄는데요. 이는 바르셀로나 양쪽 윙어의 미드필더적 특성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민 로페스나 하피냐는 가운데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윙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좁혀주면 풀백이 그 사이드를 채워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폭을 넓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 쪽에 배치된 선수들은 공이 반대편에 있더라도 박스 안에 침투하기보단 사이드 쪽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언제든 반대 전환을 받아줄 준비를 했고, 이러한 대응으로 시메온의 4-4-2 수비의 중심을 좌우로 흔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이니고 같이 발밑 좋은 선수가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 반대쪽 하피냐 쪽을 봐주면서 좋은 왕반대를 넣어줬죠. 이렇게 전반전은 바르셀로나의 주도하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바르셀로나가 아까처럼 왕반대를 때려주는 방법도 있었고 중앙 쪽으로 전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중앙 쪽에서의 전진은 페드리가 많이 책임을 졌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센터백인 쿠바르시나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전진 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좋은 위치 선정으로 공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공을 잡고 앞으로 도는 동작 자체가 워낙 빨라서 전반전에는 바르셀로나의 볼 전개 속도가 되게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갤러거의 투입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야말이 없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는 하피냐, 그리고 오플백 쿤데까지 하면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공격 라인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때 갤러거가 수비적으로 되게 많은 기여를 해줬는데요. 쿤데를 신경 쓰면서 5백의 왼쪽 수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고요. 바르셀로나의 크로스를 막을 때는 꼭 박스 안에 들어가주면서 박스 안의 수비 인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윙어가 아닌 중미 성향의 갤러거를 투입한 게 확실히 수비력을 강화해줬죠. 그리고 전반전에 바르셀로나의 왼쪽과 중앙 공격을 담당했던 페드리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알레티의 단단한 수비진을 깨버립니다. 페드리가 이렇게 4명 사이로 전진하면서 놀라운 볼운반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페드리는 가비에게 공을 줍니다. 그리고 가비가 이 공을 뒷발로 컨트롤 해놓고 자신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페드리한테 더 좋게 떨어지면서 의도치 않은 2대1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페드리가 뛰어들어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골문 구석으로 밀어차고요. 수비의 굴절까지 더해지면서 오블락이 더 막을 수 없는 그런 궤적으로 슈팅이 날아갑니다. 전반은 1대0이 되고요. 전반이 종료됩니다. 전반전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드리드는 슈팅도 한 번이 없었고 XG 값도 0.001 정도로 거의 윗공기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드리드는 후반에 더 강한 팀이고 바르셀로나는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전방 압박이 벗겨져서 역습을 당하거나 오프사이드 트랩이 깨지면서 한 번에 실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골 차이로 마음을 놓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후반전은 전반전과 아예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공격하고 마드리드가 수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였다면 후반전은 양팀이 역습과 역습을 반복하는 엄청난 트랜지션 싸움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양팀은 체력을 엄청나게 소진하게 되죠. 바르셀로나는 원래 하던 것처럼 특유의 호떡 수비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수비는 아예 내려서 상대의 공격을 막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얼마나 타이트하냐면 수비 덩어리의 가장 위쪽에 있는 레반도프스키와 가장 후방에 있는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잔디 2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마음먹고 호떡을 만들었을 때는 뚫기 어려워했죠. 또 마드리드가 저 호떡 수비를 뚫다가 오프사이드가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역습을 당하는 최악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축구력을 보여준 페드리가 눈에 띄었고요. 공격하다가 바로 하피냐가 뒷공간 뛰는 거 보고 뒷공간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거의 1대1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슈팅이 아니라 로빙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이 공이 아쉽게 골대 맞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결정적인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후반전에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바르셀로나는 엄청나게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는데요. 전방 압박과 높은 오프사이드 라인 모두 다 성공한다면 너무 좋지만 리스크가 큰 수비 전술들이죠. 게다가 랑글레 같이 킥 좋은 수비 자원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랑글레가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왼발 킥을 수행하는데 이 공이 우당탕탕하면서 아틀레티코 쪽으로 흐르고요. 여기서 데폴이 이 공을 챙겨서 알바레즈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프라인 아래선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알바레즈가 빠르게 뛰어가서 컷백을 주는데 이 공을 따라오던 카사도가 뒷발로 걷어냅니다. 사실 걷어냈다기보다는 카사도가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보고 뒷발로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은 데폴이 슈팅하라고 패스를 넣어준 것처럼 아주 적절한 강도로 데폴 쪽으로 굴러갔고 데폴이 여기서 마지막 패스를 하듯이 정교한 인사이드 슈팅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적은 기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살려내는 데폴입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시메오네는 교체 카드로 변화를 주는데요. 저는 이 교체 카드가 이 경기의 판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4-4-2 특성상 윙어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윙어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윙어인 갤러거와 줄리아노를 빼주고 거기다 그리즈만까지 빼면서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밸런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메오네는 4-4-2가 아닌 5-3-2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되고요. 수비적인 안정성을 챙기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수비력이 당연히 올라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 나가다가 끊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르셀로나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지켜준 건 얀 오블락이었죠. 그 힘든 5백 수비를 뚫어도 오블락이 버티고 있으니 바르셀로나는 아까의 실점이 더더욱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우승에 되게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자하면서 추가 시간 공격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하피냐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후반 극 막판이라 그런지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죠. 앞쪽으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걷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패스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평범한 땅볼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는 마드리드의 역습 시작점이 되고요. 데폴이 측면 쪽으로 벌리면서 이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데폴이 사이드 쪽으로 갔을 때 반대쪽 선수에게 한 번에 왕반대를 넣어주려고 했지만 이미 바르셀로나가 습관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교체 투입된 몰리나가 뒤에서부터 미친 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는 방법은 오프사이드 라인 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몰리나는 교체 투입되어서 체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나가 반대쪽 세를로트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세를로트가 이 공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추가 시간 종료 30초 전에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2대1 승리를 가져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이 극장 득점을 한 세를로트 역시 교체 투입이 되었고요. 시메오네의 용병술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경기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페드리가 미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볼 운반, 플레이메이킹, 오프더블 움직임 여러 가지로 게임의 분위기를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그리고 얀 오블락의 슈퍼세이브와 마지막 체력 싸움에서 교체를 적절하게 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의 용병술, 전술적인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11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집중력도 마지막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월에 경기가 재개되기 전까지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그 3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과연 라리가의 우승은 누가 차지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